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베가 한일 경제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면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베는 그러죠. 한국 대법원 판결 때문에 우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궁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뭔가 일본의 대의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라 정말 아베의 나욕에서 비롯되는데요. 바로 헌법 개정 때문입니다. 아베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서 더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바로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잠깐, 현재의 일본 헌법은 1946년 11월에 만들어졌어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헌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말고 교전권을 부인하라. 이후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요. 평화 헌법 자체가 패전이라는 게 담겨 있고 또 전범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자주 헌법으로 바꿔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강한 국가로 만들겠다. 이것을 실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는데 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규제는 왜 하는 것이고 왜 자꾸 우리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걸까?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개헌에 필요한 지지 세력을, 그 동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럼 일본이 왜 전쟁을 해야 되죠? 네, 여기서 바로 한국이 나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반도가 지금 위험하거든. 북한은 미사일 쏴대고 핵실험하고 뭐 난리도 아니야. 우리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전쟁 가능한 국가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개헌이 필요한 거지. 이런 논리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들은 어떻죠? 남북 정상회담 하고요. 김정은이랑 트럼프가 악수도 하고요. 남북미의 관계가 예전보다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일본만 안 만났어요. 지금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정상회담 못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아베 패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베는 이 북한 위협론 대신 프레임을 바꿉니다. 혐한 감정을 자극하는데요. 정말 뭐 뻔한 거예요.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적을 외부로 돌리는 거고, 그리고 혐한 감정에 또 통하는 이유가 일본은 계속 한국을 은혜를 모르는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한국이 발전한 게 누구 덕분인데 왜 우리 보고 반성하라, 사과하라 그러는 거지? 감사해야 되는데 왜 우리 보고 자꾸 난리야? 침략 전쟁조차도 당시 자행했던 인권 유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일본의 위력을 과시한 영광스러운 전쟁이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베가 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사실 우리야말로 지금 내부를 공고히 다지고 있어요. 아베가 저러지 않았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계속 일본에게 의존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의존도가 높다는 걸 어쩌면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을 텐데 이번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죠. 우리의 기술력이 없으면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 정말 빛을 발하게 된 게 우리의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실 기술력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을 텐데 일본이 그만큼 기술력이 앞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싼 값을 대량으로 걱정 없이 제공이 되니까 아베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도발을 하면 한국이 정말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일본에 가려지면서 그간의 실적과 노력들이 좀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으로 국내 브랜드를 더 소비하게 되는 대체 소비도 확산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를 계속 내다본다면 이런 방향이 정말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무심코 쓰면서도 일본 건지도 몰랐던 게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일본은, 특히 아베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내로도 또 국외로도요. 외신들은 정말 일제히 아베를 비판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즈, 영국 이코노미스트, 프랑스의 레제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아베가 당선된 직후에 호프리스였어요, 제목이. 아베 총리의 무역전쟁은 희망이 없다.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웃나라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솔직히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일본이 저렇게 무서운 나라구나. 일본한테 조심해야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도 일본이랑 교류 맺었다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기술력을 다져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경각심을 오히려 가지지 않을까요? 정말 글로벌 신뢰를 크게 잃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도 힘든 게 바로 일본 국민들일 겁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간 그 항공 노선이 중단될 정도면 작년에 통계를 보면요. 일본으로 여행 온 관광객 중에 한국인 비율이 무려 24%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지역 경제를 먹여 살렸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여행을 중단을 하니까 항공은 물론이고요. 숙박, 음식점, 또 그 주변의 기념품 가게, 삿포로, 교토, 오사카, 후쿠오카. 실제로 일본 지역 신문에서는 고민이 깊다, 걱정이다,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사히, 기린, 또 SK2, 키스미, 주류, 화장품 같은 매출도 거의 30-40%씩 거의 한 달 만에 뚝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일본의 경제계가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제조업이 망가진대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안 되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 미국의 여러 가지 경고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그 한국한테도 수출 규제가 들어가면 일본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많이 망가진대요. 이게 일본 제조업계의 굉장한 고민입니다. 아베의 도발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건 바로 일본 국민이라는 걸 아베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베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선제 공격에 불매운동으로 대항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불매운동을 의병운동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맞서는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일본이라는 그런 나라 자체가 아니라 아베라는 사람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베는 늘 혐한이라고 해서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베를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불매운동을 성공할 수 있고 아베가 하려는 개헌 세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베는 지금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고 있어요. 바로 혐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요. 개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쩌면 또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사연임을 노릴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또 집권을 하게 되면 또다시 자기 임기 내에 하지 못했던 개헌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일본인들조차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고요. 또 자민당 내부에서도 개헌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일본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했던 중국은 이미 계속 올라가고 있죠. 들리기로는 일본 젊은이들의 취업률이 100%다. 구직자들이 없어서 구인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그 수치만 봤을 때 얘기인 거고 고령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들어갈 자리가 생긴 거예요. 다르게 말을 하면 정말 이 고령 인구가 너무나 지금 많아지고 있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젊은 세대들의 인구가 급격히 줄었다는 겁니다. 진짜 일본은 지금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베가 하려는 게 소비세 인상입니다. 근데 일본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이러니까 또 자꾸 적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공격을 받고 우리는 불매운동을 하고 하지만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타겟은 누구? 아베다. 우리는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를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려되는 거는 국내에서도 이 단일 감정이 좀 거세지다 보니까 주유소에서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일본차라고 해서 기름을 넣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정말 아베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예요. 우리 내부가 분열되는 거. 정말 우리가 노 아베를 외치면서 일본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는 한국인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총리 아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각인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자병법을 인용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미쳐서 국가를 운영하면 반드시 백성이 고통스럽다. 망한 나라는 다시 생존할 수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노여워한다고 군대를 일으키거나 화가 난다고 전쟁을 치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단 전쟁하면 속전속결로 끝내야 하며 적국뿐만 아니라 아군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